남편 가게 차려주려고 아빠가 연금 대출까지 받았는데요. 그 남자가요, 은혜는커녕 이혼장을 내밀더라고요. 그날로 저는 그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보고 멈춰섰어요. 하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이혼 신청서였어요. 남편 이름으로 작성된 도장까지 찍힌 서류.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싸운 적도 없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그날 아침에도 다녀올게 하고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지?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고 눈빛은 낯설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이게 뭐야?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냥 이제는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어려워 붙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냥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럼 아빠가 연금 대출 받아서 내 가게 차려준 건 뭐였는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퇴직 후 조용히 살던 아버지가 사위가 가게 차린다니까 내가 좀 도와야지 하며 연금 대출을 받았던 그날. 그날의 웃음, 그날의 손길, 그날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남편은 짓밟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 그냥 떠나게 두지 않겠다.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희생을 지키기 위한 딸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남편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되었어요. 제가 자란 집은 아주 평범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아빠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엄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우리 집엔 큰 돈은 없었지만 늘 따뜻했어요. 아빠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정 많고 눈물도 많은 분이었고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회식 자리였어요. 그는 외주업체 직원이었고 말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 유쾌함이 좋아 보였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다정했어요. 연애는 순조로웠어요. 그는 늘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점점 더 마음을 열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건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병문안을 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빠는 정장을 입고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이제 너도 가정을 꾸리게 됐구나. 잘 살아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늘 말이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요즘은 자영업이 대세야. 나도 내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점점 더 진지해졌고 결국 아빠에게 직접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싶은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아빠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연금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사위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아빠는 퇴직금 일부와 연금 대출을 합쳐 6천만 원을 마련해 줬어요. 그 돈으로 남편은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손님도 많고 리뷰도 좋고 남편은 늘 웃고 다녔어요. 아빠는 매주 식당에 들러 요즘은 어때? 라고 물었고 남편은 잘 돼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3개월쯤 지나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줄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사위 좀 이상하지 않니?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엄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모였죠. 작은 케이크 하나 놓고 아빠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생일 축하해.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식당에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나갔고 저녁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의 SNS에서 이상한 사진을 보게 됐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식당엔 가지도 않았고 급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 생신을 핑계로 놀러 나간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지? 왜 가족 모임을 피했지? 그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식당엔 안 갔더라? SNS에 사진 올라왔던데.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갑자기 친구들이 불러서 간 거야. 뭐 그렇게 따져.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엔 그런 말투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대화는 짧아졌어요. 그리고 식당도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줄었고 리뷰엔 사장님이 불친절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걱정돼서 물었어요. 요즘 식당 괜찮아? 리뷰가 좀... 그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너는 왜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와주지 못했다고요? 아빠가 연금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 차려줬는데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 전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는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결제하고 있었어요. 이름도 처음 보는 카페, 위치도 우리 집과 식당 사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왜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수요일 오후 3시 40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그 카페로 향했어요. 위치는 골목 안쪽, 간판도 작고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 남편과 낯선 여자. 그는 웃고 있었어요. 아주 편안한 얼굴로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넘기며 웃었고 둘 사이엔 연인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게 뭐지? 저 여자는 누구지?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그건 증거였어요. 아빠의 희생을 짓밟은 남자의 배신의 증거. 그날 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 끝까지 가보자.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혹시 남편 가게 투자한 거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믿고 도와준 거지. 가족인데 무슨 계약서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어요. 사위로, 가족으로, 인생의 마지막 투자로.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요즘 카페 자주 가더라? 그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냥 식당 거래처 중 하나야. 커피 원두 때문에.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그럼 이 사진은 뭐야? 핸드폰을 꺼내 그날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어요. 이건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해?
아빠가 연금 대출까지 받아서 내 가게 차려줬는데 넌 지금 친구랑 매주 데이트하러 다녀?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 달라졌어요. 갑자기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당 얘기도 자주 꺼냈어요. 요즘 다시 손님이 늘고 있어. 이번엔 메뉴를 좀 바꿔보려고. 그런 말들을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위기 앞에서의 연기였어요. 그는 제가 사진을 보여준 이후 불안해졌어요.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외출할 때마다 위치를 숨겼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SNS도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았거든요. 며칠 후 그는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갑자기 왜?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끌지 말자.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깊게. 그래, 좋아. 이혼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마 제가 울거나 화낼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혹시 남편 가게 명의는 누구 이름이에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 내 이름으로 했지. 네가 대출 보증인이라서. 그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렇다면 가게는 내 거야.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방역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서류를 검토하고 가게 명의와 투자 내역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아, 이혼하자. 근데 가게는 내가 가져갈게. 그는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가게 명의도 내 이름이고 투자금도 우리 아빠 돈이야. 너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운영했는데.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운영? 그동안 뭐 했는데? 손님 줄고, 리뷰 망치고, 여자랑 데이트하고, 그게 운영이야?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제 내가 이긴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식당엔 나가지 않았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동정이 아니라 냉정이었어요. 그는 가게를 잃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만든 건데 왜 네가 가져가? 라고 말했지만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건 제 것이었어요. 아빠의 돈, 제 이름, 그리고 제 인내로 지켜낸 공간이었어요.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소리쳤어요. 너도 똑같아. 나한테 잘해준 척 하면서 결국엔 다 뺏어가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뺏은 적 없어. 넌 스스로 잃은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그는 집을 나갔어요. 짐도 제대로 싸지 않았고 문도 조용히 닫고 나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은 낯설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거든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식당을 정리했어요.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도 새로 만들었어요. 아빠와 함께 시장을 돌며 재료를 고르고 엄마와 함께 주방을 꾸몄어요. 그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말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상처, 분노,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런데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식당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여자였어요. 남편과 매주 카페에서 만나던 그 여자.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찍었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또 시작되려는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사라진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불안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계속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왜 왔을까? 왜 사진을 찍었을까? 그리고 그 불안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식당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청 직원 2명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주 꼼꼼하게 식당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응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온 것처럼 아주 집요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주방 내 환기구 위치가 기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시정 요청 드릴게요.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였어요. 이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픈 당시에도 통과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지적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여자의 SNS를 찾아봤어요.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엔 식당 앞에서 찍은 모습이 있었어요. 아주 은근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 여자가 신고했구나. 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며칠 후 남편의 메시지로 답을 얻게 되었어요. 가게는 내 인생이었어. 너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가 좀 도와줬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도와줬다고? 신고를?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다 가진 사람이잖아.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게 만든 사람이야. 나의 선택이, 내 결과야.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떠올렸어요. 그 여자의 이름, 그 여자의 직업,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회사. 그건 남편의 식당 거래처 중 하나였어요. 커피 원두를 납품하던 업체. 그리고 그 업체의 대표가 이 그녀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업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녀와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제 식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방역을 시작해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그 여자의 얼굴, 남편의 메시지, 그리고 아빠의 희생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 나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우습게 본 거야? 그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업체를 찾아갔어요. 커피 원두를 납품하던 회사. 사무실은 번듯했고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접수처에 말했어요. 대표님 좀 뵙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후 그 여자가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정한 눈빛.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말했어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식당에 대한 행동이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태어난 얼굴로 말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죠.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차갑게. 사업과 무관하다고요? 그럼 구청에 신고한 건 왜 하셨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메시지, 거래 내역,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가게를 잃고 삶이 무너졌다고.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우리 아빠가 연금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배신에 동조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부당한 거래.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그 끝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날씨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 그리고 식당 운영에 대한 피해 내역 정리. 변호사는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곧 남편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는 처음엔 무시했어요. 그깟 고소장이 뭐 대수야? 라고 말했지만 며칠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계좌가 일부 동결됐고 식당 관련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회사도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요. SNS엔 불공정 거래라는 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캡처한 사진과 함께 사장님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식당 망하게 했다는 댓글도 달렸어요.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그냥 합의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합의?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네. 당신 인생을 위해 연금 대출까지 받은 분이니까.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아빠와 마주 앉았어요. 조용한 거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저는 말했어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책임지게 됐어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너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아빠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저는 지켜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단단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남편은 결국 법적 책임을 인정했어요. 손해배상 일부를 지급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했어요. 그 여자의 회사도 이미지 타격을 입은 뒤 납품 계약을 중단했어요. 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손님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답을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은행 대출 관리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은행? 대출?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이 가게에 대해 연금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건 아빠가 하신 거예요. 근데 가게? 명의는 제 이름인데요. 그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서류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던 기록. 그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를 이용해 진행된 대출이었어요.
아빠의 연금 대출 외에도 제 이름으로 2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식당 운영비로 쓰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 내 이름까지 이용했어.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범죄였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추가 고소를 준비했어요.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금융 사기.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용하려 했구나. 그날 밤 저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그 사람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아빠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믿었구나라는 후회가 담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서 완전히 벗어날 거예요. 그 말에 아빠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따뜻하게. 그래, 이제 너는 너답게 살아. 그 말은 제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추가 고소가 접수된 이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엔 오해다,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서류와 계좌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원은 명예도용과 사문서 위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그는 벌금형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어요. 그 여자의 회사도 조사 대상에 올랐고 납품 계약 대부분이 끊겼어요. SNS엔 사장님이 사기꾼이랑 엮였다는 댓글이 퍼졌고 결국 그녀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날 저는 식당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는 초췌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눈빛엔 후회가 가득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손님들 계세요. 얘기할 곳이 아니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그건 다마 이제 네가 말할 자격 없는 말이야.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준 건 믿음이었어. 근데 넌 그걸 돈으로 바꿨지. 그리고 나한테 준 건 상처였어. 근데 나는 그 상처로 다시 일어섰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냥 지나가.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냥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빠와 함께 식당 앞 벤치에 앉았어요. 아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진짜 끝났어.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그리고 그 정의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 식당은 점점 더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늘었고 리뷰도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친절해요. 음식이 정갈하고 정성이 느껴져요. 같은 댓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빠는 매주 식당에 들러 조용히 주방을 둘러보고 가끔은 설거지도 도와줬어요. 엄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이건 손님들 반응 좋을 거야 라며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엔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메뉴 하나, 인테리어 하나, 손님 응대 하나까지. 모두 제 선택이었고 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뜻밖의 연락이 하나 왔어요. 오, 푸드, 협회입니다.
지역 우수 자영업자 선정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우리 식당이 그런 대상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견뎌낸 시간과 지켜낸 가치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어요. 인터뷰 날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지금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세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빠요.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준 사람. 그 말에 기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는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아빠에게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아빠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연금 대출 받으면서도 오늘 걱정됐었어. 혹시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 말에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건 짐이 아니라 힘이었어요. 그 순간 아빠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고개 끄덕임 속엔 모든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엔 감사와 회복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처를 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식당이 안정되고 가족이 평온을 되찾은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엔 불빛이 반짝였고 바람은 살짝 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믿음은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은 아무에게나 줘선 안 된다. 그건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깊이 깨달은 말이었어요. 남편에게 줬던 믿음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빠에게 받았던 믿음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어요. 하지만 실수와 배신은 달라요.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배신은 마음을 찢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되었어요. 잘할게요 라는 말보다 조용히 도와주는 손길이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배운 건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건 진짜 나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어요. 아빠의 희생을 짓밟았고 제 이름을 도용했고 제 삶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따뜻해졌어요. 식당에 오는 손님 중엔 혼자 밥을 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 저는 조용히 물을 따라드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묻곤 해요. 그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질문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건 가족은 가장 큰 힘이다.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세 사람의 작은 식당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배신보다 강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손님이 웃었고 엄마가 반찬을 가져왔고 아빠가 설거지를 도와줬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그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나를 지키는 삶을 살자.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상처를 말로 옮긴다는 건 다시 그 순간을 살아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위로받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던 순간, 아니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날, 그런 날들이 있었던 분이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아빠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이라는 공간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버텨오셨나요? 혹시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도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말 못할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누군가의 사연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댓글로, 메시지로, 혹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귀 기울일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장면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이혼장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빠가 연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해요. 이야기는 끝나가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될 수 있어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에 바람이 닿아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처럼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저건 너무했다 라고 속으로 외치셨나요? 어떤 감정이든 어떤 반응이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느꼈다는 증거니까요. 이 채널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사연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용기를 얻는 곳.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메시지로 혹은 익명으로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겪은 일,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 혹은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그 모든 걸 이곳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할게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